요 넓이 공식 같은 경우에는 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얘는 이제 넓이와 정적분의 관계 같은 거를 이제 넓이 공식을 이용해서도 해결을 하니까 일단 넓이 공식들을 좀 써놓을게요. 이차함수가 가장 많이 쓰이죠. 요렇게 생긴 것도 있고 요렇게 생긴 것도 있고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선분의 길이 이만큼을 L, 얘도 마찬가지 이만큼이 L. 최고차의 개수가 A짜리인 함수의 경우 항상 6분의 A의 L 3승이었죠. 이거였고, 조금 달랐던 거는 2차 함수랑 둘러싸인 이런 경우.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역시 여기를 L이라고 했을 때 두 최고차항끼리 서로 빼줘야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분의 A-A 프라임 L 3승.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게 가능했고, 그 다음에 이차 함수에서의 넓이 비율 관계가 있었죠. 그래서 요 꼭지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요 점을 요렇게 사각형을 만들면 항상 1대2입니다. 1대2. 이런 부분들 써주시면 좋고요. 3차 함수 같은 경우에 넓이 공식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가장 기본은 전체 둘러싸인 넓이 공식. 우리가 너 더하기 너 전체 이만큼을 A라고 부르고 이만큼을 B라고 부르면 얘는 12분의 절대값 A까지는 똑같고 A 4제곱, B 4제곱, 2AB, A제곱, B제곱.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오늘 테스트 4번인가? 거기서도 이제 둘러싸인 넓이 전체를 다 구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런 거 쓸 때 쓰기가 좋고요. 여기서 이제 파생된 게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렇게 접하는 거였고 요거 하나는 선분 길이가 이렇게 같은 경우가 있었어요. 자, 이 경우에는 B가 0인 거죠. 얘는 B가 0. B가 0인 거니까 그냥 12분의 A의 A 4제곱이 나오고 얘 같은 경우는 A랑 B랑 같은 거예요. 얘는 2분의가 나옵니다. 얘는 정리를 해보시면 이렇게 나온다. 여기서 AB가 같으면 A 4제곱, A 4제곱, 2A제곱, A제곱, A제곱이라서 4A 4제곱, 6A 4제곱, 약분 2분의 A 4제곱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기초로 해서 이 두 가지 이끌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한쪽만 구하는 것도 있었죠. 한쪽만. 요거만 구하는 방법도 있었어요. new. 이거는 가르칠 때도 있고 안 가르칠 때도 있는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선분 길이를 A라고 합시다. 이만큼. 그리고 B를 이제 여기부터 여기를 B라고 잡지 않고 너의 중점 있죠. 중점. 너랑 너의 중점이 있을 거야. 부터 여기까지를 B라고 잡을게요. 이게 중요해. 자, 이렇게 되면 이 넓이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얘가 생각보다 쉬운 게 2차 함수 넓이 공식이랑 똑같아요. 도입부가. 6분의 절대값 A의 3승까지고 근데 다만 곱하기 이만큼 B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넓이 공식은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실상 활용도가 제일 높은 거는 요거예요. 요게 가장 중요하고 많이 사용되고 얘네는 요 정도? 요 정도 잘 쓰이고 요거 한 개짜리도 쓰려면 쓸 수 있는데 얘는 여러분이 어떤 3차 함수를 적분할 일이 있으면 정적분할 일이 있으면 쓰셔도 괜찮다. 넓이 공식에 해당하니까. 예를 들어 너네 뭐 이런 거를 적분을 뭐 해달래. 뭐 2부터 4까지
x 플러스 1에 x 빼기 2, x 빼기 4. 너네 보고 이런 거 적분하라고 하면 사실은 되게 귀찮죠, 그죠? 전개해서 다 적분해서 계산하려고 하면 상당히 귀찮다는 게 보이는데 그림을 보시면 저거 막 1, 2, 4니까 항상 이쪽 이만큼 2가 나오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만큼이 3이 나오죠. 3. 아니다. 너가 3이니까 이만큼 4 나온다. 맞아요? 그죠? 너와 너의 정확히 가운데가 3이니까. 그래서 넓이 공식이 이렇게 나온다고. 6분의 최고창 1짜리 2의 3승 곱하기 요거 1개 4 이렇게 된다. 즉 너의 정적분 값은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보니까 정적분 값이 음수라서 마이너스만 앞에 딱 붙여주시면 요거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정적분을 직접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제법 된다는 거죠. 넘어가도 되죠? 정적분과 넓이의 관계는 부호만 잘 감안을 하시면 되더라. 넓이 공식 같은 것들이 중요했고 그 다음에 조금 활용도가 있는 게 역함수랑 요 역함수의 정적분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걔는 문제 가지고 15번부터 나오고 얘는 문제 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으로 넘어갈게요. 보세요. 문제 1번 봅시다. 자, 3차 함수 fx 그 다음에 1차 함수가 있는데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4분의 15래. 그랬을 때 f6 빼기 g6의 값은 얼마인가? 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라는 거는 보니까 요거 넓이 공식 쓰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요거 넓이 공식 쓰면 딱 좋을 것 같거든? 자, 6분의 최고차항이 뭔지 몰라. 최고차항이 양수인데 fx의 최고차항 a 쓰고 거기다가 3의 3승 곱하기 b는 여기가 너의 중점이니까 2분의 3 이만큼이 1이죠. 2분의 5가 되겠죠? 요렇게 요 값이 문제에서 4분의 15라고 준 거예요. 요렇게 준 거고 그러면 여기가 a는 3분의 1 되면 되나? 이렇게 나오겠죠. a가 3분의 1이 되면 요거랑 날라가고 요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정확하게 4분의 15 되는 거 맞죠? 최고차항이 3분의 1짜리라는 거야. 문제에서 f6 빼기 g6을 물어보고 있는데 애초에 fx 빼기 gx라는 함수가 최고차항이 3분의 1이고 근이 0, 3, 4죠? x에 x 빼기 3, x 빼기 4. 그래서 이 공식을 활용하기에 적당한 문제였다. 6을 갖다 넣어주시면 된다. 자, 2 곱하기 3, 2가 되겠네요. 답은 12 나오죠? 1번에 있네요. 넘어갑니다. 넓이 공식은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자, 최고차 한계수가 1짜리인 2차 함수 다음 조건을 만족을 한데 가번 조건을 보시면 절대값을 씌워서 정적분한 거는 그냥 정적분한 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것과 똑같다. 즉 1부터 2까지 fx는 음수라는 얘기죠. fx는 1부터 2에서는 0보다 작다. 같아도 돼요. 작거나 같다. 나번 2부터 4까지 정적분한 거는 그냥 정적분한 거랑 절대값 씌워서 정적분한 게 같다는 거는 얘는 2부터 4는 0보다 크다는 얘기죠. 2에서 4까지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임의의 양수 a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얘는 무슨 소리야? x는 1에 대한 대칭이라는 소리죠. x는 1에 대한 대칭. 지금 다번 조건이 적분 구간을 봐봐. 1 빼기 a부터 1 여기가 다시 1부터 1 플러스 a a만큼 더하든 빼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고 그림상 표현을 해보면 여기에 x는 1이 있으면 1 빼기 a가 이쪽에 있다면 같은 간격으로 해서 1 플러스 a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쪽을 적분을 하나, 이쪽을 적분을 하나 같다는 거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대칭이라는 거죠. 그죠? 임의의 a에 대해서 돼야 되니까. 그럼 fx 끝났지. 최고차 한계수가 1짜리고 1에 대해서 대칭이고 여기서 부호 변화가 있는 걸로 봐서는 x는 2에서 0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둘러싸인 넓이도 구할 수 있겠다. fx는 1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3일 때가 또 실근이 되겠네. 아니다. 0일 때가 실근이 되겠지. fx는 x의 x 빼기 2가 됩니다. 이렇게. 요거고 끝이에요. 축으로 둘러싸이는 영역의 넓이니까 선분 길이 2짜리 6분의 1, 2의 3승. 3분의 4 나오네요. 이렇게. 넘어갑니다. 3번 보시면 3번 한번 해볼래? 3번 전에 한번 봤던 문제긴 한데 3번 풀어보세요. 요게 이제 ABC 영역별로 잘 이제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 A 더하기 B 표현하기 쉽고 A 더하기 C 표현하기 쉽죠.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영역별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지금 ABC의 관계를 알려줬다는 거는 ABC의 넓이의 B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는 K라고 놨고 그래서 이렇게 ABC가 각각 K, 3분의 2K, 4분의 1K 요거 통분해서 12K, 8K, 3K 요거는 전체에다 12를 곱했습니다. 자, 그래서 영역별로 써볼게요. A가 여기가 12K고 그 다음에 B가 8K입니다. C가 3K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넓이 공식을 쓰기에 좋은 비율 관계를 쓰기 좋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너랑 얘를 비교하기가 편해요. 이렇게. 모양새가 그렇다는 거야.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겼냐면 항상 가로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2입니다. 왜냐면 이 부분은 전체 직사각형 넓이에 항상 3분의 2죠. 1대 2니까. 너는 3분의 2 곱하기 요렇게 2 곱하기 2죠. 이쪽이고 그 다음에 이만큼의 선분의 길이를 편의상 L이라고 부른다면 요 보라색 넓이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 역시 3분의 2 곱하기 높이는 2고 가로 길이가 이번엔 L이에요. 이렇게. 근데 둘을 비교해 봤더니 결론
너 대 너는 약분이 되면서 이런 부분이 다 약분이 되죠. 2 대 L이 됩니다. 즉 2 대 L은 너 대 넌 대 20 대 15니까 4 대 3이 되겠죠. 즉 L은 2분의 3이 됩니다. 즉 여기 길이가 2분의 3이라는 얘기는 2분의 3을 여기다 넣었을 때 4분의 9 A 플러스 2가 0이라는 소리네요. 이렇게 되겠죠. A 값 쉽게 나오죠? A는 마이너스 9분의 8이 나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푸냐면 이 지점의 좌표를 X좌표로 둔다고 너가 는 0 해갖고 넘어가서 마이너스 A분의 2의 루트 뭐 이런 식으로 논단 말이야. 근데 식 자체가 이렇게 쓰면 조금 복잡하죠. 얘를 그냥 L이라고 놓고 거꾸로 L을 구해서 대입해서 A를 구하는 방식을 연산상 봐주셨으면 좋겠다. 요거 이해가요? 지금 넓이 B가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요? 요거 내가 처음에 왼쪽 귀퉁이에다 썼던 그 공식이지. 방금 지운 거. 이차함수 이렇게 그려놓고 1대 2가 된다라고 했던 거. 지금 얘가 1대 2가 된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사각형에 그러니까 너가 3이고 너가 1이고 너가 2인 거잖아.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는 이렇게 생긴 거는 항상 직사각형의 3분의 2. 얘도 똑같이 직사각형의 3분의 2. 그래서 이렇게 얘는 이렇게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4번. 자, 좌표 평면에서 꼭지점이 이렇게 되는 직사각형이 있고 최고차 한계수가 1이면서 너를 지나가는 넓이 그래프가 다음과 같은데 요 곡선 fx가 밑줄 직사각형 OABC의 넓이를 2등분 그때 fx의 극소값을 구해볼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최고차 한계수는 1짜리이고 그럼 그림상 어떻게 되는 상황인 거냐면 자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차함수가 지나가야 돼요. 이차함수가 지나가면서 얘를 이제 2등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가 3짜리고 여기가 20인데 이차함수가 2등분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어떤 보조선을 그어주시면 상당히 편하냐면 이렇게 너를 2등분하는 보조선을 실제로 그려주시는 게 좋아! 근데 자지 마. 이렇게. 자, 그래서 어떤 모습이 되냐면 너보다는 아래로 지나가는 부분도 있고 위로 지나가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의 넓이와 이 부분 넓이가 같아서 최종적으로는 이 부분이 여기에 갖다 붙으면 이렇게 직사각형 넓이의 절반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내가 어쨌거나 이 점을 지나는 거잖아. 이 직선은 이 점을 지나가야 되고 이 이차함수도 이 지점을 지나가야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너를 정적분을 뭐 했을 때 0이 된다라는 방식으로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0부터 3까지 정적분 했을 때 그 넓이가 너의 절반이 딱 되면 되죠. 그죠? 그래서 fx라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최고차 항의 계수가 1짜리니까 x제곱 써주시고 ax 플러스 b 그냥 일단은 써놓고 너를 0부터 3까지 정적분을 하면 30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 적분한 거랑 요 윗부분이랑 어차피 똑같은 관계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3,20을 지나가야 됩니다. F3은 여기다 3 넣은 거 9 더하기 3a 플러스 b는 30이다. 네? 20이다. 이렇게 식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식 두 개가 나오니까 여기서 a, b 연립하시면 간단하게 구해지겠죠. 요거는 적분을 해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3분의 1 x 3승이니까 9 나오고 2분의 a x제곱이니까 2분의 9a가 나오고 더하기 3b가 나옵니다. 자, 요 식과 요 식을 적절히 연립하시면 a, b 값이 나오겠죠. 밑에 거에다 3 곱해서 빼면 돼요. 위아래다가. a, b 값 나오면 극소값 충분히 구할 수 있다. 얘는 뭐 어렵지 않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5번 한 번만 해보세요. 넓이가 최소일 때 어떤 상황일까?
5번을 여러분이 푸시려면 그래프를 잘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래프를 잘 그려주셔야 되고, 그래프를 그릴 때 이제 경계가 x가 0인 것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겠죠. 0보다 클 때와 0보다 작을 때 그래프가 두 가지가 나온다. 중요한 거는 둘러싸인 거는 누구랑 둘러싸이는 거냐면 mx 플러스 9랑 둘러싸이는 거예요. 요 관계를 이제 여러분이 잘 표현을 하시면 되는데, 눈치를 챘을지 모르겠지만 x가 0보다 클 때도 인수분해가 안 되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인수분해가 되기는 되죠. 그죠? 하지만 어차피 우리는 누구와의 관계를 보는 거냐면 mx 플러스 9와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mx 플러스 9. 그러니까 플러스 9만큼은 다 같이 y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이 된 상태다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판단이 쉽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야. 이렇게죠,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하고 싶고 하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즉 플러스 9라는 거는 알파가 아닙니다. 어차피 9는 없어져요. 어차피 인수분해 되죠. 그 다음에는. 그렇지. 약간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둘러싸인 거 두 개 합으로 하시면 돼요. m 값은 얘가 넓이가 최소일 때를 구하시면 됩니다. 응? 손세정제. 손세정제. 안 보이는데 왜? 손세정제가 왜 필요하죠? 아, 손을 닦고 싶어서. 여기 무슨 약간 그런 게 있지 않았나? 물티슈 같은 게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안 보이네. 나랑드 사이다밖에 없는데. 저기 구석에. 좀 괜한 걸 알려줬나? 곧 사라지겠군. 갔다 오세요. 글쎄. 이 친구 미국 갔어.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다 같이 9만큼 평행이동 되어 있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는 보조선을 y는 9를 그려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y는 9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함수는 실근이 0과 2에 있고 그러니까 위에 있는 함수는 아래에 있는 함수는 실근이 마이너스 6과 0에 있습니다. 그래서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6과 0을 실근으로 갖고 0보다 클 때는 2에서 실근을 가져요. 그래서 어떤 모습이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함수가 문제에서 그리고자 하는 형태이고, 자, m 값은 어쨌거나 너랑 둘러싸인 부분의 최소값을 보고 싶은데 최소가 된다라는 거는 일단은 이 0,9를 지나가야 되니까 여기서 내가 너를 지나면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주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되겠죠. 근데 돌리다 보니까 대충 이 정도가 좀 작을 것 같은데, 그죠? 한 요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그려줍시다. 약간 이런 느낌이겠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이쪽에 실근 한 개 나오고 이쪽에 실근이 한 개 더 나오고 이 부분의 넓이의 합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넓이 공식을 써볼게요. 자, 이 부분은 예지에 는 m이니까 넘어가 보면 마이너스 6 플러스 m이 됩니다. 마이너스 6 플러스 m. 선분의 길이 입장에서는 6 빼기 m이 되겠죠. 그래서 너는 6분의 1
6-m의 3승이 되는 거고,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쪽 실근이 얼마가 나오냐면 m 플러스 2가 나오거든. 즉 너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6분의 1, 이번에는 m 더하기 2의 3승. 자, 이렇게 더해서 이 값이 최소가 되길 바래요. 6분의 1로 묶어주시면 어차피 마이너스 m3승 플러스 m3승이라서 m3승은 없어지고 2차항만 남거든. 2차항만 남고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얼마가 될 것 같냐면 너가 2차항이 이렇게 너가 2번, 너가 1번이죠? 그럼 6, 근데 마이너스죠? 플러스인가? 플러스다. 2번이고 1번이니까. 그러면 18, m제곱. 여기는 너가 2번이고 너가 1번, 6, m제곱. 그 다음에 1차항의 개수가 있고 1차항의 개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엔 너가 2번, 너가 1번. 그러면 36이니까 108이네. 마이너스 108m이다. 얘도 1차항의 개수는 너가 1번, 너가 2번. 그러면 12. 그 다음에 상수항이 있죠? 더하기 6의 3승 더하기 2의 3승.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다시피 m값은 너의 대칭축에서 최소가 되겠죠. 대칭축을 찾으려면 마이너스 96 m 뭐 이렇게 나오는데 너는 m은 2일 때죠. 2에서 최소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m이 2인 걸 여기다가 대입하면 멍청이 m이 2인 거는 여기다가 각각 대입해 보시면 6분의 1, 4의 3승이 2개짜리가 나옵니다. 답은 3분의 1, 4의 3승에 해당하는 3분의 64가 나옵니다. 3분의 64 더하기 2니까 얼마 나오냐면 3분의 70 나오죠. 5번에 있습니다. 요거 이해가요? 넓이 공식만 2번 쓴 거야. 크게 어렵지 않아요. 6번 안 풀게요. 6번 풀지 마세요. 7번 풀어보세요. 7번. 6번이 표현이 약간 모호합니다. 약간 모호해요. 일단은 우함수이고 알파 베타에서 극소를 갖고 근데 도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32. 그렇다면 도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무슨 의미를 가질지. 애초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는 건 뭐예요? 그 함수를 절대값을 씌워서 정적분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도함수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서 정적분을 하겠다는 얘기죠. 도함수의 절대값을 씌워서 정적분을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졌냐면 함수값의 차이를 다 더한다고 했어요. 그지? 즉 극대극소 값의 차이를 주는 것과 똑같다. 요거 넓이 공식은 5 곱하기 6이에요. 분모가. 5, 6, 선분 길이 L, 5승. 12분의 3차 함수일 때.
프라임 X하고 X축 둘러싸인 요거? 이 부분? 이 부분은 2분의 절대값의 A 내지고. 근데 최고차항이 얘는 지금 원래 1짜리잖아. 얘는 4짜리잖아. 2분의 4 곱하기 A 내제곱이 32라고. 그럼 요 선분 길이가 나온다고, A가. 아마 2가 나올 거라고. 자, 보세요. 일단 여러분이 어느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냐면 도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3차 함수랑 둘러싸였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얘를 이제 도함수의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이 부분의 넓이가 32라는 얘기잖아. 요만큼 넓이 합이. 그러면 대칭이기 때문에 너가 16이고 여기도 16이에요. 이 부분의 넓이가 뜻하는 바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즉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함수값의 차이만큼이라고. 즉 이만큼이 플러스 16이고 이만큼이 다시 마이너스 16만큼. 함수값의 변화량이 16, 16 돼서 총 32만큼 변화했다라는 이야기고 얘는 x 4제곱이니까 이만큼이 2가 돼서 이만큼이 16이 되겠죠. 너의 4제곱이 너가 된다라는 얘기 아까 했었고, 자 그랬을 때 너랑 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4차 함수 같은 경우에도 넓이 공식이 있다고는 했어. 4차 함수는 이만큼을 L이라고 놨을 때 5 곱하기 6분의 최고창 L의 5승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고 했고, 뭐 알고 계셔도 상관없고 적분해서 계산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얘는 쓰임새가 아주 잦진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L 값이 4죠? 그럼 15분의 2의 9승 나오겠네요. 15분의 512 답은 5번에 있죠. 그래서 넓이 공식을 안다는 거는 많이 알수록 좋기는 한데 활용도가 아주 높지 않기 때문에 이것까지 반드시 암기하라고 하진 않는 거예요. 하지만 암기를 하면 적분을 하지 않고 풀 수 있다. 이렇게 넘어간다. 8번 보시면 자 최고차 한계수가 1자리 4차 함수가 있고 두실근을 갖고 도함수가 두실근을 갖고 F0은 0이고 두실근 알파랑 1이고 도함수가 지금 두 개의 실근밖에 없다는 거는 fx, 그러니까 요 도함수 입장에서는 너는 중근을 갖는 거죠, 중근을. 그래서 f'x가 될 수 있는 개형은 두 가지야. 1에서 단일근을 갖고 알파에서 중근을 가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너가 1 알파 1 수도 있고 또는 거꾸로일 수도 있죠. 1에서 중근을 갖고 알파에서 단일근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알파가 1보다는 크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F0은 0이래. 이거를 바탕으로 그림을 그려보시면 얘는 아프리카, 얘는 남미, 뭐 이렇게 생겼겠죠. 거꾸로다. 남미와 아프리카다. 그래, 늘 헷갈려. 역시 지리를 못해. 자, 근데 F0이 0이라고 했죠? 0의 위치는 너보다는 왼쪽에 있기 때문에 이쪽 어딘가에 X축이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야. 얘도 0의 위치는 1보다는 왼쪽에 있으니까 이쪽 영역에 0이 있는 거고 어쨌거나 이렇게 지나갑니다. 무조건 두 실근을 갖겠네요. 자, 일단 기억번 F1은 음수인가? F1은 당연히 F0보다는 더 아래에 있죠. 왜냐면 0이 더 왼쪽에 있으니까 0은 이쪽에 있고 여기서도 이쪽에 있으니까 F1은 0보다 작다가 참입니다. 니은번 F 알파가 F1보다 만약에 더 작다면 F 알파가 F1보다 작은 거는 개형상 두 가지 중에 요걸 말해요. 그래서 니은번에서는 요 개형을 말하는 거고, 자 요렇게 된다고 하면 fx-ex라는 건 fx는 ex죠. 너는 두 실근을 갖는가? 어쨌거나 0의 위치는 너보단 조금 왼쪽에 있다고 했어. 이쪽 어딘가에 0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0을 지나면서 기울기 2짜리 직선은 이렇게 지나갈 거라고. 이런 식으로. 보시다시피 몇 군데서밖에 만날 수가 없냐면 왼쪽에서 하나, 이쪽 위에서 둘. 니은번 참이 됩니다. 디귿번. F 알파가 만약에 0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 개형 중에서 F 알파가 0이 될 수 있는 건 1번이니 2번이니 되요? F 알파가 0이 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0이 될 수 있어요? 얘가 만약에 0이면 F0이 0이겠어? 이쪽이에요. F 알파가 0이라는 건 여기가 0이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얘가 0이라는 얘기라고.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상황. 너랑 너.
0인 거예요. 그럼 비율 관계상 알파가 나오겠네. 알파는 4가 나오겠죠. 그랬을 때 너랑 f'x로 둘러싸인 부분에 자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밑줄 7번에 바로 동일한 표현이 나왔었죠.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는 거는 뭐다? fx의 함수값의 차이죠. 차이. fx 입장에서는 함수값의 차이예요. 즉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너네 보고 도함수 요거 넓이 구하라는 거일 수도 있고 사실은 요 함수값의 차이이기도 하다고. 어느 쪽으로 푸는지는 니네 마음입니다. 근데 최고차항 계수가 1짜리니까 나는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이니까 1 곱하기 3의 세제곱해서 여기가 27이구나 이렇게 풀어보려고 넓이 공식 쓰지 않고 쓸 수 있다는 거죠. 넓이 공식을 쓰고 싶으면 이만큼이 3인데 얘는 12분의 최고차항이 4예요. 3의 4승 역시 27 나오죠. 동일하게 나온다. 넘어간다. 접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9번 풀어봅니다. 9번 굉장히 쉬워요. 9번을 풀 때 여러분이 이제 뭘 했으면 좋겠냐면 차이 함수를 가지고 풀었으면 좋겠다. 차이 함수를 가지고 풀어봐라. 그리고 힌트를 한 가지만 드리자면 fx와 g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로 서로 같은 이차함수입니다. 최고차항 개수가 서로 같은 이차함수끼리는 항상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서로를 평행이동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서로 단순 평행이동되는 관계라는 거야. 모양새는 동일한 함수인 거예요. 혹시 여기 코로나 미경험자 있나요? 아직 한 번도 코로나에 나는 걸린 적이 없다. 한 번도 안 걸렸어? 그래. 식구들도? 엄마는 걸리셨고? 엄마만? 아빠도? 너 가족, 너 외동이냐? 아, 그럼 엄마 아빠 걸리셨는데 네가 안 걸렸어? 아, 그래. 근데 이제 잘은 모르겠다는 거지? 아니, 우리는 식구들 중에서 이제 딸내미만 안 걸리고 나머지 식구들은 다 한 번씩 걸렸었거든? 근데 이번에 딸내미가 며칠간 좀 열이 나더라고. 그래서 별 생각 없었는데 코로나라고 하대. 근데 별로 그렇게 아프진 않거든? 그냥 열만 좀 나고 잘 놀아요. 잘 놀고 밥도 잘 먹고 원래 코로나 걸리면 입맛이 없다고 하던데. 그래? 코로나 걸렸는데 별로 안 아팠구나. 하루만 아프고 아, 아빠가 일주일 그래서 일주일은 놀고 그게 좋긴 하죠. 근데 진짜 코로나 걸렸는데 진짜 아프면 사실 놀 기운이 없거든. 놀 수 있는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좋을 게 없어요. 독감이 더 아파요. 그래? 독감 와서 걸렸는데 하고 났다가 응. 그 직거잖아요. 아 진짜? 자 보세요. 이렇게 두 함수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는 꼭지점이 마이너스 2분의 5,0 하나는 2분의 3,4네.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x좌표의 차이가 4고 함수 y값 y좌표의 차이가 4기 때문에 이 두 꼭지점은 정확하게 기울기가 1짜리인 직선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생긴 상태예요. 기울기 1짜리 직선 위에 있어. 자, 근데 그럼 너랑 모두 접하는 직선인 거죠? 요 공통 접선이라는 거는 약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텐데 당연히 이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짜리겠어? 얘는 1짜리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 접점이 4만큼 평행이동해서 이 위로 와야 되거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잘 봐. 여기 접점이 있다고 쳐. 그럼 얘는 기울기가 m인 직선이라고 한다면 이 접점은 유일하게 4만큼 평행이동이 돼서 여기로 오게 된다고. 이렇게. 왜냐하면 꼭지점이 그런 방식으로 평행이동이 됐으니까. 그러니 이 접선의 기울기는 1짜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접선의 기울기가 1짜리인 직선을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가 아까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2분의 5였지? 그럼 여기는 당연히 얼마냐면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이렇게 나온다고. 얘가 얘 위치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아니다. 1짜리니까
마이너스 2다. 미안, 마이너스 2. 왜냐면, 왜 그러냐면, 요 이차함수 기준에서 여러 가지 비율 관계를 알려드렸지만, 얘가 t가 되면,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항상 EAT입니다. EAT. 최고차항 계수가 1짜리죠. 그러니까 t만큼 가게 되면 기울기는 그 점에서 2t가 된다고. 2t. 근데 얘는 기울기가 1이잖아. 그럼 2분의 1만큼 가야지만 기울기가 1이 나온다고.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냥 미분에서 1 되는 거 하시든가. 요거 미분에서 는 1 하셔도 똑같이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2인 걸 찾았고, 마이너스 2에서 접하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얘도 마찬가지인데, 여기가 2분의 3이니까 얘는 접점이 2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관계 있고,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여기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보고 싶은데, 어차피 여기서 딱 반 갈랐을 때 차이 함수 입장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요 길이를 가지고 너를 제곱하면, 가로 길이 제곱하면 너의 높이가 나오고, 이쪽도 이만큼 제곱하면 너가 나오기 때문에 너의 길이랑 너의 길이는 항상 서로 이렇게 같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차이 함수를 그려보시면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생겼다고. 이 그림을 그린 게 요거예요. 근데 가로 길이가 얼마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여기부터 여기가 지금 마이고 2니까 4니까 여기 2 나오죠. 얘도 2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긴 거의 넓이는 요 사각형 넓이의 3분의 1이었는데, 그러면 두 개짜리니까 사각형 넓이의 3분의 2 하면 되겠지. 너가 가로 길이의 제곱이 높이니까 그럼 8 곱하기 3분의 2고 끝입니다. 답은 이렇게. 그래서 온갖 비율 관계와 어떤 비례의 향연인데, 여기서 이런 x좌표를 내가 어떤 식으로 구했는지 이거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접선에서 이 2차 함수에서 접선을 뺐을 때 이 차이 함수가 이와 같은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너랑 이 선분의 길이가 x좌표의 차이가 같을 수밖에 없다는 점. 왜냐하면 이 높이가 서로 같으니까. 그죠? 이 높이가 이쪽 함수 입장에서도 4고 이쪽 입장에서 4일 수밖에 없다. 사실은 4인 거는 나중에 구한 거고, 이 길이가 서로 같으니까 2가 되고, 2니까 너를 제곱하면 높이가 4가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 이해했으면 좋겠다. 됐어? 10번 풀어볼래? 원점에서 그었어. 근데 되게 쉬워. 원점에서도 똑같아요. 접선 그려주고 차이 함수 그려주고 9번에서 차이 함수와 동일한 상황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kx제곱 플러스 1. 오케이. 이 부분의 넓이를 어차피 얘랑 같을 거고, 그죠? 이렇게 생겼고, 근데 네가 1이고 네가 1이면 여기는 얼마일까?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요 저기 나와 있는 물음표가 얼마니? 얼마 나와야 돼? 1이라고? 네? 요거. 루트 K분의 그렇지. 왜 루트 k분의 1이지? X제곱. 원래 너를 제곱하고 뭘 곱해야 돼? 최고차항을 곱해서 1인 거야. 거꾸로 1에다가 k 나누고 루트 취하면 너예요. 이거 루트 k분의 1이야. 이런 게 나와야 돼, 빨리빨리. 이거 지금 여러 번 하고 있잖아. 자, 너가 루트 k분의 1이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얼마야? 너 곱하기 너지. 그지? 당연히 빗금친 부분은 얼마야? 그것의 3분의 1이지. 근데 사실은 두 쪽이지. 곱하기 3분의 2. 즉, 이것만 써놓으세요. fk는 3분의 2 곱하기 루트 k분의 1. 그 다음에 시그마에 대한 연산은 다 뭐야? 그냥 수원 계산이잖아.
이거 서로 날아가잖아. 그지? 서로 날아가는 거 보이지? 3분의 1이었어요 항상. 그 친구 아래 부분이. 요거? 네. 사각형이 3분의 1. 항상요? 왜냐면 비례거든. 비율이거든. 왜냐면 너네가 이렇게 이차함수가 있어. 늘 말하지만 이차함수는 항상 원점으로 평행이동을 시킬 수 있어. 그지? 평행이동을 한 모든 이차함수는 다 이렇게 생겼어. ax의 제곱이야. 그죠? 자, 그러면 가로 길이를 내가 이만큼을 t라고 놓으면 요 높이라는 거는 여기다가 t를 대입한 at의 제곱이에요. 맞죠? 이거는 선생님이 임의의 이차함수를 원점으로 평행이동을 시킨 상황이야. 기본적으로 평행이동을 시켜도 되는 이유는 선분의 길이나 넓이는 평행이동을 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거든. 원점으로 데려왔을 때가 너를 계산하기가 용이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요 삼각형의 넓이는, 요 사각형의 넓이는 너 곱하기 너니까 전체는 얘는 그냥 at의 3승이야. 이거 괜찮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얘를 그냥 정적분하면 되는 거 아니야? 0부터 t까지? 얼마나?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정확히 너의 3분의 1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비례가 너가 1이고 너는 그냥 나머지인 거야. 2인 거예요. 이렇게 증명을 해줬다고. 왜냐고 하지 마. 공식의 의문을 가질 시기는 이제 지났습니다. 공식의 의문을 가질 시기는 우리가 이제 한 2회독 정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3, 4회독 정도 됐으면 공식은 그냥 외우세요. 그냥 외우고 쓰세요. 제발. 이런 것들. 그냥 외우라고. 1이면 얼마야? 아, 최고창 K네. 루트 K분의 착착착 나와야 된다고. 이런 것들은. 공식에 대한 숙지는 기초입니다. 기초. 물론 공식이 약간 헷갈릴 수는 있는데 증명에 대한 요소는 이게 왜 그럴까? 나는 아직도 이게 좀 받아들이기 어려워. 아, 씨발 3 곱하기 7이 21인 거 받아들이지 않잖아. 그냥 21이잖아. 그냥 그렇게 외워줘. 그냥. 어차피 쓸 줄 아는 게 중요하지. 이걸 너네가 이해를 할 필요는 없다고. 증명할 일도 없고. 여기까지 썼으면 더 이상 안 해줘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니네가 해봐. 갖다 넣고 계산해보면 됩니다. 얘가 분의 1이기 때문에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요거 약간 유리화 하거나 아니면 뭔가 서로 빼지는 형태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지금 자 11번을 보시면 첫 번째 줄 끝에 fx 더하기 f6 빼기 x는 10 밑줄. 다시 fx 더하기 f6 빼기 x는 10 밑줄. 장의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에 대한 대칭? 3,5에 대한 점대칭 써놓습니다. 자, 지난 시간엔 대칭성 존나 강조했기 때문에 딱 보면 3,5 점대칭이네. 근데 2x 빼기 3이라는 직선이야. 딱 보니까 3,5는 어디에 있어? 이 직선 위에 있지. 그 정도를 눈치를 채는 센스. 그러니까 딱 보니까 A와 B는 넓이가 서로 같다. 이죠. 끝났지. 넘어갑니다. 자, 12번. 12번 풀어보세요. 야, 이 시험 얼마 안 남았다. 그죠? 아, 그렇죠. 그건 맞지. 응? 과탐? 지구과학 해야지. 상호 지구과학 좀 해? 진짜? 88? 어. 올림픽. 아 8점이야. 지가 올랐어. 8점이잖아. 아, 진짜? 타이타닉 나왔을 때 기준하는 거 아니야? 타이타닉 뭐야? 타이타닉 뭐야? 문제 타이타닉 그 전설의 어멈는. 왜? 문제 왜 타이타닉 나왔어? 문제 갔으면 진짜 어. 아, 그거구나. 그 연도순으로 나열해가지고 타이타닉이 뭐 몇 회고 그래. 그쵸 기지. 나중에 이제 뭐 그런 거 나오겠지. 뭐 붉은 악마들 뭐 해갖고 뭐 2002년 뭐 이딴 거 나오겠죠. 지금도 나올 법한데? 내가 정확하게 신입생일 텐데. 올림픽 월드컵이. 그 요즘 애들 알까요? 뭐? 붉은 악마? 글쎄. 뭐 좋아하는 사람은 알 수도 있고. 요즘 애들은 세븐틴. 뭐라는 거야 새끼 갑자기. 내 동생이 세븐틴. 그래? 아 세븐틴. 밑에도 진짜. 우리 집 2층인가 3층에 아이돌 살던데. 누구요? 이름을 까먹었네. 유명해요?
내가 와이프한테 물어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애들이라고 하던데. 여덟이면 내가 모르겠니? 어? 여덟이면 내가 모르겠냐고. 아, 뭐야? 진짜 엄청 좋은 데서 아니. 연습생들 뭐 얼마나 좋은 데 살겠니? 연습생들 왜 숙소 구해주고 하잖아. 근데 이제 연습생 급별로 다르잖아. 우리 그 밑에 막 방탄소년단 뭐 이런 데 사는 게 아니니까. 근데 나도 이제 나는 이름 처음 들어보는데 대충 그래도 찾아보니까 나름 인지도는 있는 정도의 남돌이 살더라고. 근데 모르겠어. 그 새끼들 맨날 분리수거 안 해요. 몇 층 막 집 분리수거 안 한다고 막 이제 욕먹고 막 그러거든, 경비실에서. 안내문 써놓거든. 막 특정 세대가 분리수거를 하지 않아. 경비원이 손을 다치는 일 등이 빈번히 발생하므로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써놨고. 교수님이 그거 하세요. 뭐? 뭐라 하지? 이슈 유튜버 가라. 네카 이런 애들한테 병락쿨라. 자, 보겠습니다. 도함수 그래프가 다음과 같아요. 근데 이보다 큰 상수 A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가번이 무슨 표현일까요? F0 더하기 FA는 F2, 2F2 더하기 24. 이게 무슨 표현이죠? 이걸 그냥 대입한다. 야, 이 무지성 대입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최후의 수단. 무조건 여러분은 이런 관계식을 보시면 이것에 대한 해석을 해버릇 하셔야 돼요. 얘는 이제 도함수가 지금 0과 2에서 근을 가지니까 fx는 사실은 이렇게 생겼죠. 0, 2. 자, fx 이렇게 생겼거든. 근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고 여기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4라는 점에서 최고차항 개수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함수값의 차이가 얼마라는 소리야? 이만큼이 4라는 소리죠. 왜 3이야?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바로 이 부분이거든? 여기? 요만큼이 4라는 거거든? 자, 도함수 입장에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는 건 fx 입장에서는 함수값의 차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죠. 오늘 수업 시간에 자주 등장하죠. 도함수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이 점, 여기부터 이 점, 여기까지의 함수값의 차이를 뜻한다. 4가 된다. 얘가 만약에 감소하고 증가하는 부분이 있으면 감소한 만큼, 증가한 만큼을 따로따로 더하는 거지 최종적인 함수값의 차이를 보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도함수를 정적분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얘는 둘러싸인 넓이라고 했으니까. 자, 어쨌거나 이만큼이 4야. 그럼 여기서 내가 뭘 알 수 있냐면 F0 빼기 F2를 알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 부분을 싹 넘깁니다. 요렇게. 근데 이만큼이 4야. 그럼 이만큼은 20이 되겠죠. 요렇게 된다고. 즉 여기부터 어딘가에 A가 있는데 이만큼이 20이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 이해가? 요렇게. 그지? 근데 최고차항 개수가 얼마짜리인지를 먼저 보셔야 되고 최고차항 개수는 지금 보니까 얼마짜리겠니? 요 fx 입장에서 1짜리죠. 왜냐면 여기가 1일 때 너 곱하기 너의 제곱이 4잖아. 기본적으로. 그러면 요거 높이 20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 여기부터 나머지 실근까지를 역시 내리 곱한다고 그랬죠. 그죠? 즉, 니 곱하기 니의 제곱이 20이야. 얼마겠니? 그죠? 4 곱하기 5? 즉, A는 6? 안 되죠. 여기가 지금 마일이거든?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3이야. 그러면 요만큼을 2번 곱하고 이만큼을 1번 곱하면 되잖아. 얘는 2가 나와야 되죠. 여기가 5가 나와야 되죠. 20은 2의 제곱 곱하기 5예요. 즉 A는 4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함수값을 대입하지 않고도 선분의 길이 곱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표현해내는 방식이 연산상에 상당한 유리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숫자가 만약에 더러웠더라면 조금 복잡하게 인수분해를 직접 해서 계산을 하는 게 맞지만 숫자가 아주 깔끔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 점도 어차피 적당한 2보다 큰 자연수가 될 거라는 정도의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고. 괜찮아? 넘어간다. 끝이죠? 더 뭐 해줄 게 있나? 넘어갈게요. A값 구했고 최고차항도 구했고 다 끝났습니다. 와, 이건 너무 쉽나요? 자, 1대2일 때 1대2일 때 뭐였죠 이거? 넓이 B가 1대2.
축 그 3분의 2일 때 0이에요. 3분의 2에서 뭐가 0? 적분했을 때요. 그렇죠, 그렇죠. 이 함수를 0부터 3분의 2까지 정적분하면 0이 나와야 되죠. 어차피 우리가 넓이가 이렇게 같다는 거는 정적분은 너를 도함수로 갖는 녀석의 함수값의 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의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가 지금 같다고 나와 있거든. 아, 너가 A, 너가 B인데 1대1이에요. 1대2. 그럼 여기서 딱 반 가르면 이 부분의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가 같은 거지. 사실은 여기가 A인 거죠.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죠. 넌 대칭이니까. A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요 대칭축을 찾아보시면 너가 3x 제곱이니까 3x 제곱 마이너스 4x니까 여기가 3분의 2가 나오거든. x는 3분의 2. 그러면 이 부분 여기까지 정적분하면 플러스 a가 나오고 이만큼 정적분하면 마이너스 a가 나오니까 주어진 함수를 0부터 3분의 2까지 정적분을 하시면 그 값이 이제 0이 나와야 되죠. 그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양수 a의 값이고 정적분을 이제 직접 해서 풀어내는 거는 약간 중수. 얘는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이것을 도함수로 가지는 어떤 3차 함수를 생각을 해볼게. 그 3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어야 되냐면 여기는 극대고 여기가 극소죠. 여기 가운데 있는 점이고 이렇게 변곡점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같아야 돼요. 이런 관계에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러면 이 비율 관계가 몇 대 몇이라고 그랬지? 1대 루트 3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요 선분의 길이가 3분의 2니까 이만큼의 선분의 길이는 3 루트 3분의 2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 좌표 자체가 뭐가 나오냐면 3분의 2 빼기 3 루트 3분의 2가 나와요. 이렇게. 그럼 너를 식에다가 대입한 값이 0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풀어주셔도 괜찮고요. 뭐 그거 가지고 풀어도 되고. 그럼 결국엔 이 길이가 나온다는 거지. 여기가 3 루트 3분의 2거든. 요만큼. 최고차항 개수가 3짜리니까 너의 높이는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이거 얼마 나오게? 너를 제곱하고 3을 곱하면 되죠. 27분의 2인데 3을 곱하면 9분의 2가 나와야 됩니다. 즉 너는 마이너스 9분의 2예요. 이렇게 하든가. 그럼 여기다가 3분의 2 대입한 게 마이너스 9분의 2다. 뭐 이렇게 하면 적분을 피해갈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 얘는 이제 여기 요게 깔끔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숫자가. 지원아 요거 이해 안 가? 외우려고. 이게 지금 너를 도함수로 갖는 함수를 그린 거거든 내가. 그럼 2차 함수니까 3차 함수죠. 여기 극대고 극소지. 여기 변곡점이에요. 근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정적분이 0이라는 거는 요 너를 도함수로 가진 함수 입장에서는 요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예요. 변곡점에서와 함수값이 같은 거니까 이렇게 변곡점을 이렇게 기준으로 보조선을 그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비율 관계를 쓴 거야. 넘어갑니다. 요게 이제 14번과 비슷한 상황이죠. 근데 14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서로 빼가지고 정적분하면 0이다를 쓰셔도 되지만 서로 빼봤자 몇 차 함수 나와요? 2차 함수입니다. 서로 빼봤자 2차 함수 나오지. 그럼 여기가 몇 대 몇이 돼야지만 넓이가 서로 같을까? 이 부분의 비례 관계가 지금 그림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접하는 거랑 뭐 이렇게 돼 있고 자 여기랑 여기랑 같은 거죠. 요게 넓이가 서로 같다고 했고 그럼 서로 뺀 함수 기준에서는 그림이 어떻게 나오냐면 사실은 서로 뺀 함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긴 거지. 이거를 도함수로 갖는 녀석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긴 거지. 맞아요? 당연히 몇 대 몇이에요? 1대 2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여기 좌표를 알려줬거든. 여기가 1이라고 알려줬어. 1대 2니까 여기는 얼마? 3분의 1이지? 즉 3분의 1일 때 요거 교점이 되는구나. 3분의 1 대입하면 서로 값이 같아야 된다.
즉 연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3분의 1 빼기 1의 제곱은 마이너스 a 3분의 1 3분의 1 빼기 1 이렇게 한 개 날려주시고 계산하시면 a 값이 나온다. 적분 계산이 없어도 되는 비율 관계를 이용할 수가 있다. 넘어갑니다. 자, 역함수와 정적분 간단하게 설명하고 몇 문제만 풀고 마칠게요. 거의 수업 끝났는데 자, 한 10시 10분이면 끝날 것 같아요. 역함수와 정적분은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뭐였다? 역함수와 정적분. 역함수와 정적분은 정확히 두 가지 유형밖에 출제가 되지 않아. 와, 정적분. 뭐뭐? 하나는 y는 x를 이용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유형. fx와 그 역함수인 gx로 둘러싸인 부분에 물어보는, 그래서 fx와 f의 역함수 x로 둘러싸인 어쩌고 사인, 얘는 뭘 이용한다고 그랬냐면 y는 x 보조선을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대칭성을 이용해요.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뭐였냐면 그냥 f 역함수에 대한 정적분을 계산을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얘는 항상 fa부터 fb까지 정적분 한 거랑 a부터 b까지 fx 정적분 한 거랑 그 더한 값이 위에 것끼리 곱하고 아래 것끼리 곱해서 뺀 형태와 같았다. 요거 기억나죠?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푸는 유형. 정확히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림을 가지고 증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더 이상 증명은 하지 않고 니네가 외웁니다. 자, A일 때 FA고 B일 때 FB인지만 확인을 하시면 그 다음에는 위에 것끼리 곱하고 아래 것끼리 곱해서 빼면 항상 정적분이 이렇게 나오더라. 얘는 굳이 우리가 그려서 풀지 않는다. 즉 y는 x라는 것에 대한 대칭성을 쓸 일이 없습니다. 원리는 y는 x에 대한 대칭을 이용을 하는 건데 문제를 풀 때는 필요가 없어요. 자, 첫 번째 15번 보시면 4분의 1 x3승의 역함수가 gx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래. 4분의 1 x3승 한번 그려볼게. 4분의 1 x3승은 어떻게 생겼냐면 뭐 이렇게 생각했죠. 0보다 큰 부분만 물어보고 있어. 0보다 작은 부분까지 해도 되는데 문제에서 0보다 큰 것만 물어보고 있고 역함수 굳이 쓰지 않는다. 우리는 yx와 둘러싸인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자, 이 부분의 넓이인데 너의 역함수는 어차피 너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그러면 이거에다가 곱하기 2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마치 잎사귀 같죠? 어쨌거나. 그래서 이렇게 정적분을 하시면 되는데 보니까 넓이는 y인 x를 가지고 빼서 정적분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3차 함수니까 넓이 공식을 쓰셔도 되는데 이 정도는 그냥 계산을 할게요. 넓이 공식 쓰는 게 더 번거로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거 좌표를 알아야 되겠지? 여기는 얼마야? 2,2 나오나요? 그래서 0부터 2까지 x에서 4분의 1 x3승 뺀 거를 적분을 하시고 2배 계산하시면 끝. 요거 해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 넓이 공식이 결국에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 자, 이거 약간 TMI인데 그래도 알려주고 싶다. 이거 봐봐. 이거 빼남수를 생각해보면 이 부분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 이런 게 있다고 쳐봐. 자, 빼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어. 맞아? 이렇게 맞아요? 이게 지금 빼남수예요. 빼남수이고 최고차 한계수가 4분의 1짜리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예요. 근데 내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도함수에 둘러싸인 넓이라는 거는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다? 뭐? 다시 도함수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뭐랑 연관이 되어 있다고 했니? 태희야. 수업 시간에 한 4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도함수가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무엇과 연관되어 있다? 원래 함수의 함수값의 차이. 근데 이 함수를 도함수로 가지는 함수는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어요. 맞아요? 즉 이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즉 너네 보고 분명히 이거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즉 얘를 구해달라고 한 건데 사실은 요거 두 개짜리를 구하는 거죠. 근데 얘를 구하는 일은 이 부분의 높이의 차이를 구하는 것과 똑같구나입니다. 근데 얘가 2잖아. 자, 여기는 얼마게? 얼마 나와야 돼요? AT 대제곱 그러니까 얼마예요? 16 곱하기 4분의 4 아니 16 곱하기 1 16 얼마인 상우야? 얼마겠어? 잘 생각해봐. 4요. 명제 얼마니? 아 16. 희선아 얼마 나오니? 얼마 나오니 희선아? 16이죠. 트위스전 자숙하겠습니다. 16이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조금만 생각해보세요. 1이죠. 왜 1이죠? 왜 1이 나와야 되는 거죠? 공식을 쓸 때 항상 가장 조심해야 되는 요소는 뭐다? 여기서는 사실은 최고차항의 차수예요. 최고차항의 개수. 그거 칠 것 같아. 조심해. 응. 한 명 나갔으면 한 명 다시 들어와. 응. 그래. 그쪽 있어. 최고차항의 개수예요. 최고차항의 개수. 최고차항의 개수가 여기서는 4분의 1짜리잖아. 근데 적분을 하면 16분의 1이었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너의 4제곱에다 16분의 1을 곱해야 되기 때문에 높이 차이가 1이라는 거야. 높이 차이는 여기가 1이라는 거야. 여기가 1이라는 거야. 이거 적분하면 답이 2라는 거예요. 근데 너네가 이거를 정적분하는 시간보다는 머릿속으로 이것을 생각해서 최고차항 16분의 1이 넓이고 그럼 1이구나를 하는 게 그닥 유리함이 없다고. 여러분의 생각이 여기까지 닿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냥 정적분을 하라고 한 거고 원칙적으로 원리는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넘어가도 되죠? 자, 그 다음에 16번 니네가 나중에 해봐. 괜찮아요. 그리기 어렵지 않고 넘어갑니다. 두 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7번 한번 해보세요. 17번 여러분이 해보시고 내가 19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 19 하고 마칠게요. 20번 해야 되나? 20번이 조금 어려운데. 그냥 20번 할 수 있을 거야. 못하면 숙제로 풀어주면 되지. 17번 해보세요. 17번을 여러분이 하려면 그림을 좀 잘 그려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수학상에서 도형의 이동이라고 해서 fx를 가지고 f-x, -fx, -f-x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참고로 fx를 가지고 네 가지를 요소를 다 그린 다음에 그거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한 번에 시키시면 돼요. 그냥 fx는 일단은 0부터 3 사이에서는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림을 잘 그려야 된다고 그랬죠, 분명히. 그 다음에 보조선으로 y는 x 정도 그려주시고. 간지나게 생겼어요. 봐봐. 아홉팀 뭐야? 뭐 약간 뭐 그런 느낌이. 도영이 신이야. 기아할까요? 기아 나쁘지 않죠. 사실 약간 잘못 그렸는데. 아니. 멀리서 무슨 재원이가. 아니 약간 잘못 그렸어요. 디테일이 안 맞아요. 약간 어떻게 생겼냐면 네잎 크로바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네잎 크로바 비슷하게 생겼어요. 약간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렇게 생겼어야 돼요. 재원이 그림 거 가서 내가 뭐가 틀렸다고 하는지 봐봐, 상우야. 가서 봐봐. 너희 새끼 이거 틀렸어라고 얘기해줘. 그지? 1번입니다. 자, 볼게요. 일단은 0부터 3 사이에서 요거를 그릴 건데 주어진 fx에다 3을 넣어보시면 3,3을 지나가죠, 정확하게. 그래서 3,3을 지나가야 되고 대칭축이 x는 2에 있거든. x는 2에 있고 그래서 x는 2가 1쯤에. 그래서 그림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모습이 나와요. 약간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때 요 3에서의 사실은 접선의 기울기를 생각을 해보면 자, 얘가 1 갔으니까 너의 기울기는 -2예요. 요거 이해가요? 대칭축으로부터 1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울기가 -2가 된다고. 기울기는 2at가 된다 그랬잖아. 최고차항 개수 음수잖아. 그래서 -2짜리예요, 기울기가.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어떤 점에서 중요하냐면 y는 x를 기준으로 대칭을 시킬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1보다 더 큰 녀석을 대칭을 시키는 것과 기울기가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은 녀석,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녀석을 대칭을 시키는 거는 모양이 달라진다고. 만약에 이렇게 생겼으면 대칭시키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나와요. 모습이 달라요, 지금. 그러니까 얘는 약간 이런 모습이 나오고 얘는 이렇게 나오죠. 즉, 이 부분이 안으로 파고 들었냐, 그렇지 않냐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디테일의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요거 곱하기 4입니다. 곱하기 4. 사실은 이렇게 생긴 거죠. 왜냐면 너를 하나는 y축 대칭시킨 거, 하나는 x축 대칭시킨 거, 하나는 원점 대칭시킨 거. 그래서 쭉쭉 그려보시면 약간 아이고 어쩔 수 없지. 약간 이렇게 생겼어요. 네잎크로바처럼 생겼어. 그러면 요거 하나만 그려놓고 곱하기 8 하면 되잖아.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넓이 공식을 쓰면 되니까 6분의 최고차항은 1짜리, 선분의 길이는 3의 3승 곱하기 8 끝이죠. 그죠? 답은 9 곱하기 얼마? 9 곱하기 4 나오나? 36 나오죠? 답은 1번에 있네요. 자, 19번 보시면 19번이 이제 요 유형입니다. 요거. 그래서 너의 적분을 계산을 이용해달라고 한 건데 19번이 약간의 함정이 있는 문제이고 반드시 어디를 확인하셔야 되냐면 요걸 대입하면 네가 나오고 요걸 대입하면 네가 나오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즉 여러분이 이 유형을 자주 풀다 보면 본능적으로 위에 것끼리 곱하고 아래 것끼리 곱해서 24다. 이런 식으로 쓰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지. 답을 3번으로 쓰고 틀리는 경우가 굳이 기수입니다. 참고로 18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렇게 풀면 돼요. 0부터 1까지의 정적분을 이용해서. 왜냐하면 0 들어가면 0이고 1 들어가면 6 나오지. 그지? 즉 0은 0에 대응되고 1은 6에 대응된단 말이야. 즉 18번에서는 요거를 그냥 쓰시면 되는데 19번에선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니 태위야? 19번에선 이거를 생으로 쓸 수가 없어. 체크를 해봤는데 뭐가 좀 이상해. 어떤 포인트가 이상할까? 아이고 미안. 뭐가 이상해 효찬아? 보니까 0 들어가면 뭐가 나와야 돼? 근데 뭐가 나오지? 안 맞지? 안 맞지? 그러면 어느 쪽을 바꿔줄까? fx 쪽을 바꿔줄까? gx 쪽을 바꿔줄까? 당연히 fx 쪽을 바꾸셔야 돼요. 왜? fx는 내가 적분과 다른 것에 대해서 계산이 가능하니까. 그럼 뭘로 바꿔야지만 0이 나오겠니? x를 1로 바꾸면 되죠. 그래서 19번을 풀 때는 여러분이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 1부터 3까지 혹시나 3도 되나 해서 3을 넣어봤더니 3은 되죠. 그죠? 3 들어가면 8 나와요. 1부터 x까지 fx 더하기 0부터 8까지 gx 여기다가 중요한 거는 더하기 0부터 1 fx에 대한 정적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 윗부분이 뭐가 나오냐면 위에 것끼리 곱하고 아래 것끼리 곱한 24가 나오는 거고 얘는 따로 더하셔야 된다고. 이만큼의 차이가 난다고 해보여. 이렇게 낸다고. 틀리라고. 왜냐면 위에 것끼리 곱하고 아래 것끼리 곱해서 답 내는 거 졸라 쉽거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함정을 파서 출제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됐어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해 보시고 계산 니네가 하세요.